여러분, 이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그림은 19세기 낭만주의 예술의 최고 대표자로 불리는 화가 외젠 들라크루아가 그린 유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입니다. 일명 영광의 3일이라 불리는 1830년 프랑스 7월 혁명을 기념해 그린 그림으로 국기를 든 채 다른 이들을 독려하는 여신의 모습을 담은 걸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그림엔 한 가지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그림을 그린 데 쓰인 물감의 재료 중 일부가 다름 아닌 사람이란 사실이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고대의 시체, 즉 미라의 신체 일부를 갈아 넣어 만든 그림이다 이거죠. 최소 16세기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들라크루아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럽 예술가들의 팔레트에 등장한 이 독특한 색의 이름은 일명 머미 브라운으로 불렸는데 왜 하필이면 미라를 재료로 사용한 것이었을까요? 4, 5세기의 영원한 삶을 믿던 고대인들이 고인의 시신을 천연석유, 역청을 바른 천으로 감싸는 방부 처리를 통해 만들어낸 불멸의 존재이자 엄청난 고고학적 비밀을 가진 유산, 미라는 사실 16세기의 유럽인들에겐 아무리 잘 봐줘도 말린 건어물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럽의 신대륙 개척자들이 남미 원주민들의 식인 습관을 야만적이라 비웃던 것과 달리 오래전 로마 시대 때부터 미라를 빵가루는 골절이나 반신불수, 심장과 폐질환 등의 심각한 증상에서부터 가볍게는 기침이나 두통을 치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있어 유럽인들에겐 훌륭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어 왔죠. 그렇게 약재뿐만 아니라 유아용 물감에 사용되는 안료를 판매하는 유럽의 약재상들에게 있어 이 미라 가루는 전혀 혐오스럽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재료가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이 미라 가루를 섞어 만든 머미 브라운은 그림자나 사람의 피부색을 좀 더 깊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기에 당시 유럽 예술가들에게 각광받으며 수많은 명화들에 사용되어 왔죠. 하지만 이런 화가들 중에서도 자기 팔레트 위에 놓인 갈색 물감의 출처를 전혀 알지 못한 사람도 있긴 있었습니다. 영국의 화가 에드워드 번 존슨은 이 머미 브라운의 심취에 다양한 그림을 그린 화가로 알려져 있는데 1881년 어느 날 점심 식사를 하던 도중 자신의 친구에게 머미 브라운이 진짜 미라를 사용해 만든 갈색이란 사실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진 그는 곧장 자신의 작업실로 달려가 가지고 있던 모든 머미 브라운 물감을 땅에 묻어 장례를 치르곤 두 번 다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죠. 아무튼 이처럼 큰 인기를 끌던 머미 브라운은 19세기 말부터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바로 물량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미라를 각종 박물관에 보관할 뿐만 아니라 개인 소장용으로 전시하거나 심지어 증기기관의 땔감이나 텃밭의 비료로까지 사용하는 유럽인들의 수요를 고작해야 피라미드나 무덤에서 도굴해 오는 것만으론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으니까 말이죠. 이후 머미 브라운이 섬뜩한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사실과 이집트 유물에 관한 문화적 중요성 등이 강조되기 시작하자 더 이상 그 누구도 머미 브라운을 찾지 않게 되어 곧 종적을 감추게 되었고 지금은 이름만 남게 된 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명화에 사용된 섬뜩한 갈색 머미 브라운뿐만 아니라 이름이 있는 색은 저마다 각기 다른 사연들과 역사를 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다양한 색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윌북에서 출간된 책 컬러에이를 추천해드립니다. 오로지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고 전해지는 보라색, 티리엄 퍼플이나 수감자들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실험하기 위해 감방 전체에 칠해진 베이커 밀러 핑크와 같이 고유의 이름을 가진 색 속에 숨어있는 사용과 함께 저마다 어떤 용도와 의미로 쓰이는지가 담긴 컬러에일은 미술 관련 전공자뿐만 아니라 색이 지니는 힘을 제대로 알고 싶어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단비와 같은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물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